하계 올림픽이 다음 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 파리 올림픽이 역대 최악의 폭염 속에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년 전 도쿄 올림픽이 역사상 가장 더운 올림픽이었는데요.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올 여름이 훨씬 더 더울 수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지난해 한낮 온도가 43도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더위로 인해서 약 5천 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여름이 가장 시원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고 싶은 지구로운 채식 생활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지구를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구로운 채식 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채식 생활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보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 4시에 재방송이 있습니다. FM 공동체 라디오를 다운받으셔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주 FM 93.5MHz 지구로운 채식 생활을 듣고 계시는데요. 채널 이동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의 88.9MHz, 안산의 88.7MHz, 수원의 93.6MHz에서도 저희 지구로운 채식 생활을 들을 수 있으시거든요. 이 지역에 계시는 시민께서는 주파수 꼭 확인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로도 진행되는 지구로운 채식 생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거, 공유는 사랑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부탁하는 게 너무 많았나요? 자, 오늘 초대 손님은 멀리 서울에서 방금 버스를 타고 오셨어요. 너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제가 준비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셔서 초대 손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들 빗줄기들을 찾아와서 어디로 데려갈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속에
자, 양희은님의 아름다운 것들 들으셨습니다. 바람아, 비야, 너는 알고 있나? 무엇이 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노래를 들으면서 숲속에 혼자 서 있는 제 자신을 보고 비와 바람에게 물어본 노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 FM 93.5 지그러운 책 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자, 우리 초대 손님을 뵙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퀴즈 하나를 드릴게요. 청취자 퀴즈인데요. 퀴즈인데 선물이 없네요. 이게 생방이었다면 가능했을 텐데 어쨌든 제가 준비한 퀴즈 하나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비단에 술을 놓은 듯 아름답다라는 뜻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제가 먼저 카운트다운 할게요. 5, 4, 3, 2, 1, 0. 자, 답 나왔나요? 답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수라입니다. 자, 오늘 초대 손님은 이 수라갯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인데요. 이제 수라갯벌은 천연기념물과 멸종 유기종의 놀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이터. 그런데 우리가 놀이터를 지켜주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요. 빨리 초대 손님을 뵙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바다 환경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 한발 아래 공동대표이자 해양 환경 문제를 계속 여기저기 이렇게 캐고 다니는, 또 바다 하면은 정말 지치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몸으로 달려나가는 해양 활동가 물도깨비라고 합니다. 네, 해양 활동가 물도깨님을 소개해드렸고요. 주말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주도에 계셨다. 지금 주말 오늘 화요일이죠. 녹화하는 날은 화요일인데 지금 전주와 계셔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신 바다 환경 문제 전문 출판사인 한발 아래 물도깨비님. 근데 왜 이름이 물도깨비인가요? 그 활동명이? 이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한 가지만 제가 이제 많이 설명드리는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도깨비 하면 생각나는 게 뭐 뿔 달린 막 무서운 그런 도깨비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도깨비는 굉장히 장난스럽고 또 장난 걸기도 좋아하지만 받은 게 있으면 곱절로 돌려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도와주고 사라지는, 여기에 나타나기도 하고 저기에 나타나기도 하고, 약간 신철기물한 존재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도깨비 같은 존재로 살고 싶다는 의미에서 도깨비라는 이름에다가 나는 바다를 돌아다니는 도깨비니까 물도깨비. 그래서 아. 저는 물도깨비입니다. 네, 정말 물도깨비로 사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주도에 계셨고 지금 전주에 계시니까 동해번쩍 서해번쩍 물도깨비로 사시는 우리 한발 아래 출판사 한발 아래 대표님이신데요. 사실은 지난주에 제주도는 무슨 일로 다녀오셨어요? 제주도에도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 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주도에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그곳에서 이제 매 달마다 서귀포 앞바다에 가서 그곳에 이제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그 연산호 군락 구간에서 계속 산호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기후위기와 이 오염 문제를 계속 겪고 있는 바다에서 이 연산호들이 지금 계속 식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어서 그 조사에 합류하러 다녀왔었고, 또 지금 제주도의 난개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도 비자림로라는 아름다운 숲에 네, 네. 그곳으로 가는 이제 그 삼나무들이 쭉 늘어서 있는 아름다운 숲길이 있는데, 그곳을 지금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한다고 네. 숲을 없애고 지금 계속 도로로 갈아엎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계속 생물 모니터링과 나무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어서 네. 그 시민 모니터링에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네.
그 산호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다이빙 직접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또 프리다이빙과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네. 다이버이기도 하기 아, 때문에 멋지십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번 그 서해안에 다이빙을 하러 갔다가 서해안은 사실 물이 아, 맑진 않거든요. 비 그렇죠. 오는 날 가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이론만 땄는데 실기에서 음. 도무지 더 이상 그 암흑 같은 바다를 보고 거기는 이제 암흑 같거든요. 사실 비 오는 날이면 네. 서해안이니까. 그래서 네네. 그 다이빙 그걸 포기한 상태이고요. 아이고. 네, 그건 이제 개인적인 얘기였고요. 그 산호조사를 이제 쭉 하셨을 텐데 지금 제주도의 산호의 상태는 어떤가요? 제주도는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연산호가 굉장히 정말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을 만큼 굉장히 연산호가 아름답게 우거져 있는 정말 단풍나무 숲처럼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네. 빨갛고 노랗고 막 보라색의 막 온갖 음, 꽃 같은 연산호들이 막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곳이 제주 앞바다, 서귀포 앞바다인데요. 네. 지금 이 산호들이 정말 너무 빠른 속도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연산호라 함은 연이 부드럽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 연산호들이 더 더운 지방에 사는 경산호, 딱딱한 돌산호들에 의해 밀려나고 있어요. 네. 서식지 경쟁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파괴 요인들, 뭐 잠수정이나 뭐 거기에 이제 해군기지 문제들, 또 오염된 물질들이 계속 제주도로부터 이게 육지로부터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문제들 때문에 지금 연산호가 굉장히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상황들을 두루두루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네. 바다가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산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후 변화의 하나의 어떤 지표로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육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오염 물질이나 아니면 그 바다의 온도 변화 때문에 그래서 산호로 가지고 기후 변화의 어떤 지표를 삼는데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산호초가 백화 현상이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바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좀 바다에 관한 선생님 얘기는 제가 나중 2부에서 좀 더 여쭈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수락갯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여쭈길 텐데요. 네. 그 수락갯벌 길라잡이 과정을 마치셨어요. 사실은 지금 서울에서 제가 오셨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수락갯벌 길라잡이는 사실은 전주에서 있었던 행사였거든요. 하나의 교육 과정이었는데 어떻게 이 수락갯벌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네, 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로로 수락갯벌에 처음 들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2023년 서울국제환경영화제가 항상 매년에 열리잖아요. 네. 이곳의 영화 중 하나가 수라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영화들 중에서도 수라를 보고 내가 생각했던 새만금은 어릴 때 언젠가 들었을 때 막혔구나. 방조제가 생겼구나. 그러고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바다를 내가 지금 이 바다를 그러면 계속 내가 모르는 채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계속 수락갯벌 들기라는 행사가 열리고 있잖아요. 네. 그 기회를 빌어서 다녀왔던 거를 시작으로 계속 수락갯벌의 이끌림을 뭔가 느껴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교육 과정의 소식을 또 듣고서 이거는 안 들을 수가 없겠다 싶어서 참여하게 된 게 시작인 것 같네요. 네. 그 수락갯벌에 한번 가 보시면 왜 우리가 수락갯벌을 지켜야 하는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락갯벌과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수라라는 그 영화 다큐멘터리가 있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나오셨던 오동필 단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마 굉장히 저도 가슴에 남는데 그게 어떤 얘기였었죠?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수라 영화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시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단장님이 아름다운 것을 본 죄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아름다운 것을 본 죄, 아름다운 것을 본 죄.
이게 아름다운 것을 봤다고 죄가 되나 싶지만 네. 우리가 그 아름다운 것이 존재했는데 지금은 사라져가는 이 현상을 결국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해서까지도 닫게 하는 게 이 말인 것 같아요. 네. 그 죄라는 게 결국 무엇을 뜻하는지는 물론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 말을 이제 우리가 듣고 수락갯벌을 가면은 그래도 지금 이대로도 너무 아름다운데 다시는 이거를 못 보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음. 그 두려움이 일단 먼저 탁 엄습을 하고 네. 또 그다음에는 이게 사라지게 된다면 결국 이거를 방치하거나 무시하거나 고개 돌린 나의 잘못이기도 하겠구나라는 네. 또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네. 어쩌면 그걸 모두 아우르는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맞습니다. 수락갯벌에 가보지 않으면 수락갯벌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라고 저는 또 다른 다른 버전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좋네요. 네. 가보지도 않는 많은 정치인들이나 이제 수락갯벌을 파괴하고 거기에 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많은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꼭 한번 수락갯벌을 가보라. 그리고 나서 논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그런 수락갯벌의 아름다운 매력에 빠지셔서 계속 이제 수락갯벌을 지키고 싶고 거기를 자주 이제 가시는데 그 이제 안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락갯벌에 대해서 어떠한지 조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갯벌에 대한 설명이요. 네, 이 수락갯벌이 참 다채로운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니 이미 막힌 갯벌인데 사실 이렇게 이 남북도로와 동서도로 그리고 이 육지로 인해 이렇게 막혀 있는 덩그러니 남아 있는 작은 갯벌이잖아요. 네, 아름답고 작은 갯벌. 음, 이 갈 때마다 정말 다른 거를 저한테 보여주는 곳이더라고요. 물론 원래는 모래벌이었지만 지금은 진흙벌이 된 곳이기도 하지만 전에는 뭐 쇠제비 갈매기가 그 이렇게 활공하다가 갑자기 휙 떨어지면서 네, 그 사냥하는 장면을 넋놓고 봤던 또 기억이 나고요. 네, 또 하루는 그 잘 보이지는 않는데 저 멀리서 하얀 무리들이 이렇게 고개를 주걱주걱거리는 거를 봤던 거죠. 너무나 네, 가까운 거리에서. 네. 그게 이름이 뭐였죠? 유명한데? 네, 저어새. 저어새. 네, 맞습니다. 네, 저어새 네. 우리 보호종이죠. 네, 저어새가 굉장히 많이 또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 수락갯벌이기도 하잖아요. 네, 정말 또 이 겨울 이 날씨가 좀 살짝 서늘할 때 가는 거랑 여름에 가면 이미 지금 저어새들이 목과 이 머리에 노란 깃들 두르고 있어요. 그게 또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그럼 1년 내내 저우새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년 내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새들이 오는 시기까지는 정확히 잘 몰라서 항상 볼 수 있는지는 아마 단장님이나 좀 더 잘 아시는 분들께 설명을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한번 모셔보도록 하고요. 새뿐만 아니라 그 진흙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들에 대해서는 좀 어떠셨어요? 일단 당장 갔을 때 네. 이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곳이 이렇게 가와 테두리를 두고서 이렇게 점점 뻘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네. 그쯤에 사실 개들이 보이지 않아도 집이 있잖아요. 네. 그 집들이 이렇게 다 지어져 있는 걸 보면서 얘네들이 다 이렇게 집을 짓고 살고 있구나. 이곳이 아직 먹을 게 많나 보다. 이렇게 딱 그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 또 전에는 제가 못 봤는데 바로 얼마 전에 이제 또 수락갯벌을 다녀올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개가 이제 나와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도 살고 있고 또 농개 집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또 이렇게 이 물을 걸어가다 보면 물사리들이 튀어올라요. 네. 그러니까 너무 살고 있는 생명체들도 다양하고 또 이전에 멋모르고 그 갯벌을 지나가서 습지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고라니가 튀어나오더라고요. 네네. 정말 많은 생물들이 어우러지고 살고 있는 곳이라 매번 갈 때마다 다른 생물들을 마주칠 수 있어서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이렇게 지척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할 정도인 갯벌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밝혀진 것만 봤을 때 보호종이 한 500여 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외에 더 많은 어떤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한마디로 아까 그 개들의 집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 누군가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파괴했을 때 우리는 울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 많은 생명체, 고라니를 비롯해서 저우새, 개, 정말 우리가 이름을 다 명명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을 우리 인간이 너무 좀 잔인하게 그곳을 약탈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었고요. 방금 이제 말씀 중에 물살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물살이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물살이라고 표현한 게 물살이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물살이라는 말이 일단 어감이 혹시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물에 살고 있는 물살이. 물에 살고 있다. 그냥 그렇죠. 딱 직관적으로 네, 아, 그렇죠. 물에 살고 있구나. 그래서 네, 물살이이잖아요. 네, 우리가 어류를 지칭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 생선 내지는 물고기인데 네, 그중에서도 많이 쓰는 물고기라는 말을 뜯어서 보면은 물과 고기잖아요. 네. 이 뭐 물에 고기가 떠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지? 막 음, 물 속에 도축된 고기가 돌아다니나? 이거 너무 징그럽고 끔찍한 발상 아닌가요? 네, 근데 우린 이걸 되게 거북스럽지 않게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물살이라는 단어와 같이 놓고 보면은 이 어색함이 확 느껴지는 거죠. 네, 이 물살이라는 말은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환경 단체들이나 동물권 단체들 또 아주 과거로 거슬러가 보니까 약간 우리말, 순우리말을 쓰는 운동을 하는 분들께서 1970년대로 더 거슬러 가서도 물살이라는 언어가 아, 있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역사는 좀 더 긴 언어인데 지금 와서 이제 이 물살이라는 단어를 좀 쓰고자 하는 이유는 또 많이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자연과 혹은 같이 살아가는 생물 내지 비생물, 비인간 존재들과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시기에서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우리가 고기라고 불러버리는 네, 이 현실이 얼마나 어색한지 이상한지를 깨주는 이거를 느끼게끔 해주는 언어라서 좀 많이들 직접 입으로 뱉어보고 써봤으면 하는 언어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생각이 사실은 언어를 지배하게 되죠. 네네. 그리고 언어는 또 행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직접적인 어떤 폭력이 아니라 언어로서 폭력을 가하는지 한번 이 물살이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었으면 좋겠고, 물고기보다는 물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자연과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수라갯벌 길라잡이로 이제 되셨죠. 과정을 이수하시고, 그래서 초등학생들 데리고 직접 인솔 하셔서 수라갯벌 들어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리고 아이들이 수라갯벌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아마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일단 수라갯벌 길라잡이 과정이 감사하게도 전북녹색연합과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이 이제 주최 주관해 주셔서 감사하게 듣게 된 거고 사실 아직 현장 실습이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는데 저는 일단 학생분들이랑 같이 다녀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일단 수라갯벌을 가면 군 비행기들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다들 듣고 많이들 놀라시더라고요. 음. 일단은 어린이분들이 많이 놀라시고 그런 소리를 듣고 이제 새들이 날아가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너무 폭력적이라는 거를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려주셨었고 일단은 그때 당시에 갔을 때 그 개들을 같이 본 거였거든요. 네. 개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또 사실 갯벌에 가면은 어린이분들 신발을 일단 벗어 던지고 발을 담그잖아요. 네. 막 여기저기서 막 흙을 푸고 막 뒤집어 엎고 발을 넣고 막 이러다가 이제 바로 지척에서 저어새를 보고 저어새가 너무 아름답다고 이런 저어새들을 볼 수 있어서 기쁘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직접
도감이나 그냥 사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죠. 이 가까이에서 이들이 밥을 먹는 거를 보고 또 물살이들이 눈앞에서 튀어오르는 거를 같이 봤다 보니까 다들 그게 되게 낯설고 신기하고 아름답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다들. 네. 그 최재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책으로 보는 자연을 지키자, 뭐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구호보다는 직접 자연에 가서 자연과 함께 함으로써 자연에 대해서 느끼고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되면 지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마 그러한 어떤 길라잡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우 너무 동감입니다. 그게 네.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이 네. 길라잡이의 취지가. 네. 네. 아이들이 혹시 아이들이 가져온 편지 보고 느끼는 어떤 편지 같은 게 있다고 하셨는데 아, 네네네. 네. 그러면은 그거를 하나만 네. 하나만 좀 읽어볼게요. 들려주세요. 네. 네네. 조금 더 짧은 거로 골랐는데요. 네. 아, 짧다고 해도 기네요. 다들 긴 얘기를 남겨주셔가지고 이 학생분의 이름은 일단 익명으로 해두겠습니다. 네. 네. 김모모양인데요. 모모 씨 혹은 네. 오늘 수라에 갔다. 새만금 방조제를 지나갔는데 바다가 너무 예뻤다. 처음에는 지나가는지 몰랐다.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수라 영화에서 본 것처럼 바다색이 달랐다. 방조제 사이로 물색이 다른 것이 이상했다. 두 번째로는 장승벌에 갔는데 웬 못생긴 나무 아저씨가 서 있었다. 그런데 영화에서 본 것처럼 뻘이 아니었다. 그 갯벌이 이렇게 변했다니 속상했다. 드디어 수라갯벌에 갔다. 그 갯벌은 아픈 갯벌이었다. 물과 흙이 썩어서 들어가기가 썩 내키지 않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물도 깨끗하고 뻘도 괜찮아 보였다. 수라에서 저어새를 만났다. 정말 귀엽고 예뻤다. 저어새를 만나서 기뻤다. 나는 그곳에서 좀 더 놀고 싶었지만 빨리 돌아가야 했다. 아쉬웠다. 수라갯벌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 수라갯벌에 또 가보고 싶다. 네. 아예 굉장히 솔직한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글이네요. 네. 사실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아이들에게 설마 우리 다음 세대에 그거 이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러게요. 저희가 막아내야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저희가 그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는 좀 더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다가 되고 싶어요. 이혜린님 노래입니다. 함께 들으시겠어요? 바다가 되고 싶어요. 뜨겁네요. 날이 갈수록 무덥네요. 난 겨울을 좋아하죠. 땀나는 건 딱 질색이에요. 그런데요, 저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자니 아름다워서 움직이질 못하겠네. 반짝이는 물결 yeah. 아, 일단 바다에 누워봐요. 우리 딱 하루만 더 있다가요. 내일이 없는 듯이 마셔요. 어쩌면 해가 안 뜰지도 몰라. 예쁘네요. 오늘은 술이 참 달아요. 난 바다를 좋아하죠. 저 파도가 꼭 내 맘 같아요. 사실은요, 주황빛 노을 바라보고 있자니
어쩔 줄을 모르겠네. 어쩔 줄을 모르겠네. 자 일단 바다에 누워봐요. 우리 딱 하루만 더 있다가요. 내일이 없는 듯이 마셔요. 어쩌면 해가 뜰지도 몰라.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바다가 되고 싶어요. 바다가 되고 싶어요. 네, 이혜린님의 바다가 되고 싶어요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주 FM 93.5 지그러운 채식 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2부 계속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 텐데요. 함께 계속 해주세요. Stay tuned 할게요. 자, 1부에서는 저희가 수라개벌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물도깨비님과 함께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이채연님의 물도깨비님이시죠? 다른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해양 활동가라고 조금 전에 본인도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바다 환경 문제 전문 출판사 바다 환경 문제, 바다와 굉장히 관련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젊으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 20대인 것 같은데 맞나요? 비밀로 해두겠습니다. 아, 비밀. 제가 생각을 하면 20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출판사 이제 공동대표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바다 환경 문제란 얘기죠. 그리고 바다 해양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두 개가 연관이 있죠. 그런데 좀 궁금해요. 어떻게 출판사를 운영하시고 바다 활동, 해양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연관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렇네요. 이게 제가 원래는 바다를 보통 이제 어릴 때 가족들이랑 많이 바다를 가곤 하잖아요. 뭐 갯벌도 그렇지만 이제 저도 그렇게 바다를 좋아하게 된 어린이 중 한 명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그저 이제 놀러 다니기만 했던 어린이였었고 이제 계속 바다를 다니고 하다가 이제 우리가 바다에서 안식을 많이 찾곤 하잖아요. 우울함을 바다에서 떨치기도 하고 이제 저도 약간 좀 방황하는 시기에 바다를 다녔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바다를 홀로 다니다 보니까 보통 관광지화된 바다가 아닌 곳으로 제가 걷기를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은 통영의 바다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이제 아침 해를 뜨는 거를 보려고 굉장히 외진 어항 항구에 갔었어요. 그런데 딱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다에서 비린내나 이 상큼한 짭짜름한 바다 파도 이 파도와 바람의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가 뭐지 하고 이제 밝아지면서 바다를 봤는데 이 바다에 드러난 바닥이 그 배로부터 흘러나온 기름에 뒤덮여서 네.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쓰레기로 뒤덮인 바다, 이 관리되지 않은 바다를 봤던 거죠. 인간이 정말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방치해버린 바다. 그리고 그 타이어들이 방치돼 있고 타이어 안에 갇혀서 죽어서 썩어가는 개들.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거는 내가 알던 바다가 아닌데 하고 처음 충격을 받았었어요. 네. 이제 그때부터 눈에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날 바다에서 돌아가는 길에 보였던 그 썩어가는 굴껍데기들, 산처럼 쌓여있는 굴껍데기들과 온갖 해양 쓰레기들,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부표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저는 쓰레기를 혼자서 주우러 다니다가 또 다른 단체들의 정화활동에도 참여하게 되고 이 쓰레기 문제를 내가 바다를 좋아한다면 이 쓰레기 문제도 결국 내가 같이 안고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었는데 대학교에서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대학 언론사에 들어갔던 거죠. 네. 기사를 쓰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해양 쓰레기를 환경이나 생태 관점에서 설명해주는 좋은 책이 없는 거예요. 잘. 네. 그래서 좀 자료를 찾고 해외 자료를 찾으면서 고생을 좀 하다가
결국 지금 같이 출판사라는 번역가를 만나게 돼서 좋은 책을 가져와 출판하기에 이루었습니다. 그게 저희 출판사의 시작이었네요. 와, 환경 감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러한 것을 보고 아, 더럽구나, 쓰레기가 많이 버려졌네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것을 보고 내가 정화하기 위해서 또 실질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출판사를 하면서 아마 그 대부분 이제 환경 관련 문제에 있는 책들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환경 감수성도 높지만 그 실천력이 대단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출판사 이름이 한바랄이잖아요. 이것도 네. 혹시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 우리말이고 약간 이 한바랄이라고 발음하면 어쩌면 어렵게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약간 흐르는 듯한 이 어감이 좋지 않나요? 네. 리을 받침에 파도하고 바랄. 네네. 네. 네. 이 한바랄의 뜻은 한은 한강 우리 서울에 흐르고 있는 한강이 있잖아요. 네. 한강 할 때 그 한이 크다의 한이에요. 그래서 네. 그 한과 바다의 우리 옛말 발알을 합쳐서 만든 게 한바랄이고요. 그러니까 의미만 보자면 큰 바다인 거죠. 그렇죠. 아, 바랄이 우리나라 순수 말로 바다라는 걸 몰랐었네요. 네. 지금은 잘 쓰이지 않는 말이다 그러니까요. 보니까요. 근데 네. 사실 바다라는 그 단어도 예뻐요. 저는 바다라는 그 단어가 산에서 느끼는 것과 좀 다르거든요. 네. 바다라는데 한바랄 또 새로운 하나 우리 순수한 우리말을 배우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출판사 운영도 하시고 또 해양 활동가로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직접 어떤 뭐 현장에서 뭐 일을 뭐 만들거나 아직 의제를 저희가 직접 발굴해서 현장을 지키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지만 주로 다른 단체들이 이미 하고 있는 활동이나 시위 내지는 모니터링 등을 같이 참여하고 또 소식을 알리고 돕는 역할들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우선 핫핑크 돌핀스라든지 아니면 네. 제가 아까 언급했었던 해양 시민과학센터 파란 네. 네, 뭐 이런 단체들이 조금 있고 그거 외에도 계속 주기적으로 정화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우리나라 전국의 단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이제 정화 활동을 계속 주기적으로 열고 있는데 이런 정화 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네. 또 그거 아니어도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저희 출판사 차원에서 정화 활동이나 환경 모니터링 혹은 해양 문제 모니터링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방금 최근 활동의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각각 하나 좀 여쭤볼게요. 해양 정화 활동에서는 주로 이제 해양 쓰레기를 줍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나요? 이거는 아무래도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를 것 음. 같아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가장 많이 보이는 건 아무래도 어구죠. 네. 그러니까 어업 쓰레기가 가장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플라스틱을 우리가 그 해양 쓰레기 말할 때 대부분 일회용 플라스틱을 말하는데 사실은 바다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는 이 일회용 플라스틱보다는 방금 말씀하시는 어업 쓰레기가 훨씬 더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물론 일회용 플라스틱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인데 어업용 쓰레기가 무지무지하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대중적으로 잘 고발해준 다큐멘터리 시스피라시라는 네. 게 있는데 이미 뭐 환경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어업 쓰레기가 거의 50% 이상 내지는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도 설명하는 전문가가 있을 정도로 어업 쓰레기가 굉장히 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일단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게 원래 기존에는 우리가 어구를 좀 천연 소재 좀 자연에 떨어졌을 때 이게 잘 분해되는 소재 좀 더 잘 분해되고 끊어지고 사라질 수 있는 소재들이었는데 플라스틱이 그걸 대체하게 되면서 버려져도 잘 끊어지지 않고
물속에서 계속 어업을 하고 있는 유령 어구라고도 하죠. 네. 그러니까 계속 유령 어업을 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렸는데 우리가 플라스틱의 장점이라고 하는 게 일단 싸고 만들기 쉽다는 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많은 분들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시지만 이 플라스틱의 가장 해로운 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정말 버리기도 쉽고 또 버리는 게 지금은 이익인 거예요, 오히려. 네. 오히려 버리고 그냥 새 거를 사는 게 더 그렇죠.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점들이 다 맞물려서 바다에는 너무나 많은 어구와 그물들, 낚싯줄, 낚싯바늘, 다양한 플라스틱 어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고 또 많이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다 수거하기 역부족일 정도로 많고 위험해서 참 이래저래 고민을 계속하게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누군가는 버리는 걸 다시 주워서 정리하고 누군가는 버리고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 네.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네. 줍는 사람 따로 있다고 네. 이것도 정말 이제 문제를 대하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사실 그 어민분들도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게 버리는 사람가 그냥 정말 그 상황에서 버리는 사람만이 버리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그 물살이를 소비하거나 이 구조가 그냥 이대로 있게끔 방치하는 사람들도 같이 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어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같이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같이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라 이게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혹시 나중에 좀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선생님 활동 내용을 좀 들어보고 그래서 좀 더 우리 지금 바다 거의 전문가라고 제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다에 대한 어떤 그 생태계에 대한 그 마음가짐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남다르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우리가 지금 과거에 생각했던 자연을 바라봤던 어떤 시각을 좀 더 이제 다른 각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 우리가 풍족했던 시절이 아니라 지금은 풍족이 넘쳐서 이게 문제가 되는 시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좀 더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좀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선생님 모시고 다시 한번 얘기를 듣고 싶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중에 혹시 그 바다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알고 싶다고 하시면 청취자 여러분 그 넷플릭스에 시스포러시 그러니까 바다에 관한 음모라는 다큐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물고기를 드시고 계신 분들 꼭 보셔야 한다는 내가 먹는 물고기가 어떻게 내 밥상에 오는지를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활동했던 것 중에 핫핑크 돌핀스를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돌핀인데 색깔이 분홍색이어서 이렇게 붙인 이름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정말 핫핑크 돌피스는 많이 응원하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한데요. 또 이렇게 듣고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또 이 핫핑크 돌피스에 대해서 직접 또 찾아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대표적인 활동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지금 수족관에 감금된 물사리들 그리고 고래류들의 해방 운동을 정말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주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상갱이나 다양한 고래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래들이 우리 인간들이 너무 침범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아니면은 뭐 법인격으로서 인정하게끔 하는 뭐 이런 다양한 행동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지금 계속 수족관 감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바쁜 단체이고 또 우리가 돌고래랑 같이 살아가려면 배를 몰고 모터보트를 몰고 나가서 고래를 쫓아다니고 이러면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의 관광 코스로 지금 울산인가요? 상등인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주도에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요? 그걸 보기 위해서 자연에 있는 어떤 그 고래류를 보기 위해서 지금 배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그 문제가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봐도 너무나 답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집에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밥을 먹는지, 화장실을 가는지, 내가 친구들이나 가족이랑 어떻게 노는지 보고 싶다고 네. 막 집이나 학교 이렇게 막 찾아와서 집을 들쑤시면 너무 끔찍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리고 막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나를 가까이 보겠다고 오토바이를 몰고 와서 나를 거의 칠 것처럼 다가와. 이러면 너무 무섭잖아요. 네. 지금 인간이 거의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딱 이해가 가시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 지금 이 돌고래 관광 사업이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거를 일단 막고 또 고래들은 사실 우리가 육지에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육지에서도 고래들이 굉장히 연안에서 이 물사리들을 사냥하고 또 새끼들을 돌보고 지나다니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지에서 관찰하면서 돌고래들과 관계를 다시 제대로 맺고 우리가 서로 사는 곳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교육하는 거를 또 하핑크 돌핀스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하고 계시고요. 방금 이제 그 바다에 있는 동물들의 서식지를 저희가 이제 침범해서 하는 그런 활동들을 우리 인간이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바다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갇혀진 수족관에도 이제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좁은 공간에 돌고래라든지 또 어떤 쇼를 위해서 일종의 좀 사육되어지는 그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는 그 좀 인식 개선이 좀 많이 됐긴 했지만 아직도 지금 여러 아쿠아리움, 그러니까 수족관이죠. 수족관에 다양한 그 해양 포유류 그리고 물사리들이 아직 갇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잠실의 모 아쿠아리움에 지금 흰 돌고래 벨라가 갇혀 있어요. 네. 일단 이 돌고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벨루가라는 흰 돌고래는 그 좀 추운 바다, 북극해 쪽에서 극지방 바다에 사는 고래이고 추운 바다에서 정말 먼 거리를 수백 킬로미터,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씩을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광범위한 범위에서 살고 있는 고래인데 그 고래를 이제 불법 포획해서 사들여가지고 감금을 하고 있는지 벌써 지금 10년째가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3년에 처음 사들여왔던 그 아쿠아리움에서 사들였던 고래는 3명이었고요. 지금 2 고래는 폐사한 상태입니다. 죽었어요. 그 수족관 안에서. 네네. 수족관이라는 게 얼마나 좁겠어요. 그 고래들이 이 킬로미터 단위로 돌아가는 헤엄쳐 다니는 친구들인데 이 수족관이라는 건 사실 수미터밖에 안 되는 공간이잖아요. 우리로 치자면은 우리 코로나 때 집에만 갇혀 있는 것도 너무 갑갑했는데 네. 감옥에 10몇 년씩 이유도 모른 채 갇혀 있어야 된다면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네.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그 추운 바다, 그 바다보다도 훨씬 미적지근한 그 바닷물이 갇혀 있는 환경 안에서 아무 구조물도 친구들도 없는 상호 교류할 수도 없는 그 독방 같은 곳에서 계속 갇혀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 벨라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혼자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혼자 네. 갇혀 있어요. 네. 그리고 폐사했던 2 고래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로 인한 충분히 그런 게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나쁜 어떤 그런 환경에서 폐사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래류는 사실상 거의 그 인간보다는 뭐 IQ 지적으로는 낮다고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이제 키우는 반려견보다 훨씬 더 2배, 3배, 2배 정도 높죠. 거의 80 정도 되는 IQ에 굉장히 똑똑한 동물인데 만약에 고래가 우리 인간처럼 손이 있었다면 저는 훨씬 더 인간보다 더 용이하지 않았을까? 우리 인간이 지금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이 2 손이 있었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서 이렇게 지능적으로 더 발달됐지. 만약에 고래가 손이 있었더라면 훨씬 더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굉장히 지능이 높은 어떤 그런 동물들을 좁은 공간에 그 본인이 누려야 될 그러한 그 권리인 거잖아요. 그거 없이 인간에 의해서 사육당한다라고 생각드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아이들을 동물원이라든지 아니면 수족관이라든지 어떤 교육 때문에 동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수족관이나 아니면 동물 쇼를 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참 착잡한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물론 제 또래를 비롯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어릴 때 그냥 우리가 정규 교육 과정들을 보통 대부분 받잖아요. 그럴 때 되게 자주 가는 코스가 동물원 내지 수족관인데 그런 곳을 가면서 교육이라고 가고 심지어 만지기까지도 했었죠, 네. 이전에는. 막 그런 것들을 노출이 되는데 근래에도 그런 식으로 많이 가는가 보더라고요. 1인 시위를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지나가는 어린이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리고 또 이 보호자들의 손을 잡고 가는 어린이들을 많이 만나는데 어, 만약에 그렇게 가게 된다면 정말 가능하다면 이들을 그냥 당연히 갇혀 있고 우리가 보고 그냥 학습하는 어쩌면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둬놨고 왜 여기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으면은 차라리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일이고 인간도 과거에 그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할 때 인간을 가두고 전시하는 정말 비윤리적이고 끔찍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그거랑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만간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게 되는 때가 그래도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됩니다. 네, 기도를 좀 해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동물원이나 아니면 수족관이나 이제 또 화천어 축제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거기서 그 동물들의 쇼를 보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 동물들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사육돼서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이제 동물원의 그 목적이 있죠. 동물원은 목적이 종족 보존의 목적도 있고 어떤 교육적 측면에서 있는데 정말 교육적 측면에서 동물원이라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갇혀 있는 동물 좁은 공간에 본인의 어떤 본성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런 것을 보고 정말 이게 교육적인 가치가 있을까?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런 곳을 동물 쇼를 보았을 때 아이들은 이것이 동물들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물은 그냥 저렇게 좁은 공간에 있어야 된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동물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에 대한 어떤 감수성들이 살아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걸 보고 동물은 저래도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동물 경시라든지 그런 생각들이 있게 되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돼요. 이제 정말 교육적인 측면이라면 요즘은 뭐 5G라든지 다양한 3D를 통해서 충분히 그 정말 그 가깝게 그 동물원이나 수족관보다 더 가깝게 그 모니터에서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교육적인 측면이라면 좀 그런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리고 같은 생각이라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면 충분히 만날 수 있거든요. 직접 네, 바다라든지 숲이라든지 가면 만날 수 있고 갔을 때 만약에 볼 수 없다면 그거는 볼 수 없는 상태가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에 나오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나오는 게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인간에 빗대서 설명하는 게 이게 조금 더 좀 이해가 네, 쉬울까 해서 이제 계속 비유를 해보는 건데, 우리가 생각해도 어색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사는 반경에 있는 게 좋은 건데, 그곳이 아닌 곳에 있는 게 얼마나 어색하고 이상한지를 네, 자각하는 계기가 자꾸 생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바다에 또 가봐야 되는 것 같고 네, 숲에 가봐야 되는 것 같고 인간이 인공적으로 조성하고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환경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리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제대로 봐야 우리도 존중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야 그 생물들도 우리와의 관계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영역을 지켜주겠죠?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우리하고 동물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니까 출판
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거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약간 부끄럽긴 한데 한번 이 기회를 네, 빌려서 네네네. 슬쩍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출판사의 자랑스러운 첫 책이고 네. 참 저희가 진통을 많이 겪었다고 저희 또 번역가가 굉장히 고생을 해서 같이 만든 책인데 이름은 우리가 바다에 버린 모든 것이고요. 부제는 바다를 걱정하는 당신을 위한 해변 쓰레기 필드 가이드입니다. 네. 이 책은 마이클 스타코위치 씨가 지은 책인데요. 그리고 서서재님, 저희 공동대표이자 번역가인 서서재가 번역을 해줬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자분이 교수님인데 바다 거북을 연구하시는 교수님이세요. 네. 그런데 바다에 갔는데 바다 거북을 조사해야 되는데 바다 거북보다 쓰레기가 더 많이 아, 보이는 네. 현실에 계속 이제 충격과 좌절을 겪으시면서 결국 이제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시면서 해양 쓰레기 자료들을 계속 수집하고 분류해서 좀 이렇게 좀 정리를 되게 잘 해주신 책인데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사진들 굉장히 많네요. 바다 쓰레기들을 거의 다 보고 각각 여기 보니까 쓰레기에 대한 이름 그리고 어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바다 쓰레기에 대한 플라스틱으로부터 해서 금속 자동차 타이어 굉장히 많은데 그림들이 많아서 그림과 아래 설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환경활동가 분들도 꼭 필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부모님도 아이들과 함께 같이 바다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좀 페이지는 있네요. 그런데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정보들이 너무 좋아서 환경활동가들은 꼭 필독해야 될 것. 제가 그리고 그런 것들 좀 더 많은 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책은 우리가 바다에 버린 모든 것이라는 얘기고요. 꼭 한번 봤으면 좋겠고 우리 그 링크를 한번 제가 올려놓을게요. 놓고 지금 벌써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흘려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빠르죠 시간이. 네네. 자, 마지막 질문에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 바다를 대해서 알게 되었죠? 이거는 너무 간단해요. 음, 지금 저희가 바다에 대한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들으신 지금 청취하신 모든 분들이 이걸 듣고 바다를 가시면 됩니다. 바다에 가요? 네, 바다에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바다에 가면 지금까지 봤던 바다랑은 완전히 다른 바다가 펼쳐지기 시작하실 겁니다. 바다에 가서 우선 와 바다다 하고 이제 뛰어드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바다에 가서 시원한 바다, 시원한 바람, 아름다운 해변을 느끼는 것도 좋겠지만 가서 바다를 천천히 좀 쭉 보세요. 바다를 보세요. 어떻냐면 막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또 막 민물 가마우지나 뭐 아니면 물대새들도 날아다니고 또 이 모래사장에는 뭐 개들이 구멍을 파놓아 있고 또 개지렁이들이 어쩌면은 개지렁이들의 집들이 보일 수도 있겠어요. 물에 또 얕은 여울에는 또 작은 물사리들, 치어들이 이렇게 막 떼지어서 돌아다닐 거고요. 어쩌면 작은 보거를 볼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한편 우리가 지금 쓰레기에 대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바다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려고 하지 않았던 쓰레기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씩. 정체 모를 페트병이 어딘가에서 떠내려와서 둥실둥실 떠 있는 것도 보일 거고요. 또 누군가는 과자를 먹고 그냥 버린 봉투가 비닐봉지가 모래사장 어딘가에 박혀 있을 거고요. 누군가가 버리고 간 신발 혹은 떠내려온 그 스티로폼 부표가 거대한 부표가 해수욕장 어딘가에 바다 어딘가에 마치 바위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도 발견하실 거고 어딘가에는 낚싯바늘 혹은 물사리를 닮은 플라스틱 모양의 에깅이라는 찌 같은 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할 거고 이전에는 사실 그런 게 있어도 그냥
지나치고 잊었을 테지만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게 문제라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있네. 아유, 좀 쓰레기가 많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실 거고, 이제 손은 그거를 줍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네, 바다에 가서 보라 먼저, 그리고 느끼라. 그리고 내가 보고 싶었던 바다와 내가 본 바다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바다에 가자. 이제 바다에 갈 네. 핑계가 생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 느낌으로써 느끼면 아까 최준 교수님의 말씀처럼 알면 사랑한다. 느끼시고 그리고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랜 세월 동안 바다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무한한 자원과 그리고 아름다움을 선사해왔죠. 그런데 우리는 바다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좀 아쉬운데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렇네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네, 해양 활동가이신 물도깨비님과 함께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Well, I'm gonna wor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